여러분은 속마음을 편하게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있나요? 혹은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지인이 있어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우리 삶은 참 많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우리 삶의 깊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악착같이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줄래? 와 같은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확성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한 관계에서조차 할 말을 참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예의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깊은 속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때로 예상치 못한 오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악착같이 숨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겪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남과의 비교이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이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과 재산은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나 성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게 되며 이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리려 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너무 깊게 묻거나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하나의 문 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문 씨는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글쎄 내가 이번에 모아둔 돈으로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게 진짜 요물이야. 그는 고가의 차량 구매와 해외여행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죠. 문 씨에게는 이러한 공유가 자신의 행복을 더하는 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쟤는 무슨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특히 친한 친구 박 씨는 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난 힘들어 죽겠구만. 만날 때마다 피곤해 죽겠어.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문 씨의 이야기는 열등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이 박씨, 이번에 내가 해외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괜히 해외를 가는 게 아니더라고. 박씨도 한번 이참에 가보는 게 어때? 박 씨는 마음이 혼란했지만 그냥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게. 근데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네.
문 씨는 왜 안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자랑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꺼내게 됩니다. 문씨, 좀 그만해. 너가 돈 많다는 거 알겠으니까 앞으로 돈 얘기 꺼내지 좀 말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만.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문 씨는 황당해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싫으면 듣지를 마. 주변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문 씨와의 교류를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상실이나 사업 실패 등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다른 동네에 사는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늘 돈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 자랑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도 재정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 자랑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은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보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이 때때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 되곤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최근 자녀가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기뻐하며 친구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이를 공유했습니다. 아니 글쎄, 내 딸이 말이야. 명문대에 합격했지 뭐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 순간 장 씨의 마음은 오로지 자녀의 성공으로 가득 찼고, 이를 듣는 친구들도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명문대에 다 합격을 했다니.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겠어. 하지만 한 친구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김 씨의 자녀는 대학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김 씨가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상처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자녀 자랑을 실컷 하는 것은 그 순간의 우월감에 취해 기쁠지 모르나 그 얘기를 듣는 부모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식 자랑 배틀에서 이겨봤자 남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뿐이기도 합니다. 듣는 이들은 시기 질투하고 그 복이 달아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에 자식이 잘못되어 집안이 힘들게 되더라도 주변에서 겉으로는 응원해 줄지라도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자식 자랑은 최대한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자신의 깊은 비밀이나 약점을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이러한 말이 습관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생활의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를 제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행위는 그 약점이 상대방에 의해 나에게 반격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신이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된 약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불안감이나 과거의 실패 같은 개인적인 약점을 친구와 나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틀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위로와 지지의 말이었던 그 약점들이 갑자기 적대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약점이 무기화되는 순간 그 상처는 단순히 말로 인한 것 이상의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약점이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수다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말 비밀인데. 라고 시작하는 말은 사실상 모임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이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모임에서 다른 일을 험담하거나 혹은 그러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어떤 관계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친구, 부부,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것이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판단과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삶의 일부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다 성숙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나서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거나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약점은 남의 도움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험담으로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로 종종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험담의 순간을 떠난 뒤 내가 없는 곳에서 그들도 나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오히려 나를 험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항상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비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진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나에 대해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나 험담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충고나 조언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더더욱 성격을 고치기 쉽지 않죠. 섣불리 조언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조언, 비난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라는 것이 꼭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 적은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약점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행동은 나를 괴롭히는 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약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는 진솔한 위로를 해줄지 모르지만 그 순간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야기조차 소문이 되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꼭 내 약점은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줄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여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가벼워지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자식에 대해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에게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는 감추려고 해도 알아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험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난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비난이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비난이라는 행위는 듣는 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왜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감과 관용, 친절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처럼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와 훈계를 섞어 가르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인들 역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이해심 있고 너그러운 태도를 갖게 하며 결국 이는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이는 먹을수록 어린이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열심히 들어준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항상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약점을 말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험담은 반드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내용은 또 뭐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